자, 이번 시간에는 자연 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았겠죠. 특히 자연 환경 하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후, 그리고 두 번째 지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금 현재도 과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런 자연 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후는 케펜이라는 기후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식물학자였어요. 식물학자. 그러다 보니까 기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식물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전 세계 기후를 5가지로 보고 그 중에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다.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후를 우리가 수목 기후라고 해요. 그리고 나무가 성장할 수 없는 기후를 우리가 무수목 기후라고 나눴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무가 있죠. 그럼 우리는 수목 기후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극지방, 남극, 북극 이런 지역은 나무가 없죠. 그러니까 무수목 기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다시 좀 세부적으로 수목 기후에서 열대 기후, 그리고 온대 기후, 냉대 기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수목 기후는 나무가 성장할 수 없는 기후는 한대 기후, 건조 기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 5가지의 기후 형태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타원형이죠. 선생님이 쉽게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어떠한 기후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운데가 위도가 0도죠. 여기를 우리가 적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기후가 살펴보니까 확확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학자들은 30도로 나눴어요. 30도. 그리고 위로 가니까 30도. 그래서 60도. 그 마지막 극지방 90도.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지구의 반이죠. 그래서 요 위에 지방을 우리가 북반구라고 해요. 북반구. 북반구. 자, 원의 반이다. 그래서 북반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래, 자, 아래쪽은 우리가 방위상 남쪽이죠. 그래서 남반구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후는 자,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으로 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 북반구만 알고 있으면 남반구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 가장 더운 지방이 적도죠. 그죠? 그래서 적도 지방은 가장 덥다.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난다. 열대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온도가 위도가 높아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온도는 점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30도 부근은 우리가 온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열대보다 좀 따뜻한, 너무 덥지 않은, 자, 이게 온대 기후죠. 그리고 점점점 올라가면 기후가 점점점 낮아지겠죠. 기온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30도 부근은 우리가 냉대, 60도죠. 냉대 기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올라가면 극지방으로 가죠. 그래서 아주 추운 한대 기후, 한대 기후가 90도 인근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에 봤을 때 5개였죠. 하나가 빠졌죠. 그 하나가 뭐냐면 건조 기후인데, 건조 기후는 20도에서 30도 사이, 그래서 열대와 온대 요 사이에 건조 기후, 건조 기후가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구는 크게 이 5가지 기후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이거 아주 쉬워요. 자, 뭐냐면 친구들이 목욕탕, 사우나에 갔을 때 가장 뜨거운 탕이 열탕이죠. 그 열탕이 열대. 그죠? 그 다음에 덜 뜨거운 탕이 온대. 온탕. 그죠? 그리고
차가운 물이 있는 게 냉탕이죠. 요게 한대 냉대. 그리고 아이스방 얼음이 얼려 있는 좋은 사우나가 있죠. 자, 이건 한 대가 돼요. 한 대. 그죠? 그 사우나 중에서 건식 사우나가 있어요. 건식 사우나 덥죠. 그런데 건조해요. 그래서 열대 옆에 붙어 있어요. 건조 기후가. 건식 사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적도 지방이 기온이 가장 높고 그죠? 올라가겠죠. 그리고 극지방 갈수록 기온이 점점점 낮아지는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두시면 됩니다. 남반구도 똑같아요. 남반구도 30도, 자, 그리고 자, 이 60도, 그리고 90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열대, 영도 부근, 그리고 30도 부근의 온대, 그리고 60도의 냉대, 그리고 극지방의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그리고 똑같이 자, 여기 가운데 사이에 건조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는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겠죠. 자,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3차 구분, 2차 구분 알 필요 없고 여기는 일부만 자, 일부만 알면 되고 자, 여기는 전체 5개는 전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열대 기후는 너무 덥죠. 너무 더운 기후를 얘기해요. 우리 더우면 짜증나죠. 짜증나면 욕 나오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욕 생각하면 열대 기후가 나와요. 요게 몇 도냐면 18이에요. 그래서 18, 자 18도 이상이 되면 욕 나온다. 그래서 너무 덥다. 열대 기후다. 라고 친구들이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이 자 뭐냐면 18도 이상이다. 최하늘이 뭐냐면 가장 추운 달.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자, 이상이다. 라고 봐두시면 돼요. 결국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우리 가장 추운 달이 1월 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1월 달에 온도가 18도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 열대기후는 보통 25도 이상이 나타나요. 25도, 27도, 28도, 30도 이상 평균 기온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름과 같은 기온이 나타나서 굉장히 더운 자, 기후의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대 기후는 몇 도냐면 자, 얘가 최하늘 평균 기온,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18도 사이에 있으면 저희가 가장 추운 달이 그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온대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겨울철 평균 기온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요 사이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대 기후의 성격을 띠고 있죠. 자, 그다음에 냉대 기후예요. 자, 냉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얘보단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 냉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도 미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최난월 평균 기온. 자, 최난월은 뭐냐면 가장 따뜻한 자, 가장 따뜻한 기온의 달의 평균 기온을 우리가 얘기해요. 대한민국 따지면 7월, 8월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씩 이상일 때, 자, 우리가 냉대 기후다라고 봐두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대 기후예요. 한대 기후는 쌤이 있겠죠. 얼음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춥죠. 추우니까 얘는 얘보다 낮아야 돼요. 그래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씩 미만일 경우 한대 기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더운 여름철도 10도씨가 미만이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지금 쌤이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11시, 12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온이 10도 정도 되는 거죠. 항상 이 지역은 이렇게 기온이 좀 낮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대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네 가지는 자, 우리가 다 기온으로 얘기했죠. 기온. 그죠? 근데 자, 이 건조 기온은 느낌상 알 수 있죠. 얘는 기온이 아니라 강수량. 자, 강수량으로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럼 건조 기온은 연 강수량이 얼마나 되냐면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을 얘기하죠. 자, 이 양이 500mm. 자, 얘가 미만이에요. 자, 미만. 자, 요때 우리가 건조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 종이컵 있죠? 그게 한 뭐 100에서 200 되나요? 그죠? 500컵 있죠? 자, 이런 정도의 양이 1년 정도의 1년에 내린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내리냐면 대한민국 저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강수량을 알죠? 그죠? 1300 정도예요. 1300 정도. 그러니까 거의 5분의 2 수준 정도뿐인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나무가 성장하기에 너무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수목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요거는 일부만 알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선생님이 하면서 일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지도를 보면 세계의 기후 분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은 가장 추운 곳과 가장 더운 곳을 찾으면 되겠죠. 항상 극과 극을 먼저 알아두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 가장 더운 적은 여기 적도 주변이죠. 그래서 영도. 그래서 여기는 sem이 열대 기후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가장 추운 지역은 여기 90도죠. 그죠? 그래서 여기 90도 지점. 그래서 여기는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기온을 따지면 온대 기후죠. 근데 온대 기후와 열대 기후 사이에 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조 기후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건조 기후가 이렇게 넓게 지금 분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넓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넓게 분포하고 있어요. 이게 딱 맞진 않아요. 딱 맞진 않지만 우리가 대체로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남반구도 보면 여기 건조 기후가 이렇게 넓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온대 기후예요. 온대 기후는 지금 요 건조 기후 사이에 있죠. 이렇게 여기 저기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역 딱 맞지는 않습니다. 자, 요런 지역. 자, 요런 지역이 지금 온대 기후에 들어가고 있어요. 온대 기후. 됐죠? 그 다음에 자, 냉대 기후죠. 그래서 냉대 기후가 지금 요 색깔이죠. 그래서 이런데, 그죠? 이런데, 자, 이런 데가 지금 냉대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건조 기후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강수량뿐만 아니라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온대 기후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케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럽 사람이죠. 유럽 사람이다 보니까 이쪽 유럽 지역을 기준해서 나타냈어요. 그죠? 그래서 열대, 건조, 그 다음에 온대, 그 다음에 냉대, 그 다음에 한대 이렇게 나타난다고 자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이 기후가 지구에서 어디에 분포하는지 자 이거를 좀 자세히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온에 따른 생활 양식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 열대 기후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은 가장 기온이 높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적도 지방이 저위도예요. 0도 기준이죠. 양옆으로. 그죠? 0도는 아니지만 열대 기후가 양옆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0도 기점에서. 그죠? 이 지역은 태양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기온이 높으면 증발량이 많죠. 땅에서 이렇게 증발량이 많아져요. 증발량이 많아지면 얘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기온은 산에 올라가면 기온은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기온이 점점 낮아지다가 이렇게 구름으로 이제 얼어요. 수증기가 기체죠. 기체가 얼면 액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구름이 돼요. 구름이 계속 형성되다가 결국 무거워지면 얘가 비가 내리겠죠. 그죠? 이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냐 그러면 공기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순환하고 있죠. 그죠? 이걸로 우리가 대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강수를 대류성 강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대지방은 이런 대류성 강수를 스콜이라고 해요. 스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낮 시간이 되면 뭐 2시, 3시, 4시 항상 소나기가 내려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열대지방에서 스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름철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죠. 이게 소나기죠. 여름철. 그러니까 열대지방은 항상 여름이에요. 항상 여름이니까 항상 내려요. 소나기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콜이라고 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열대지방은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성격을 띠고 있죠. 기온이 높고, 그죠? 그리고 강수가 많아요. 그럼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음식은 금방 상하겠죠. 그래서 이 음식이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름으로 볶거나 아니면 튀김 요리, 튀기거나 어쨌든 기름을 첨가하는 거죠. 그리고 향신료를 사용해요. 결국 이렇게 기름진 음식이나 향신료, 냄새에 강한 이런 음식이 발달된 지역이 열대기후 지역이에요. 결국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옷이에요.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죠. 옷은 어떻게 입을까요? 코트 입을까요? 아니면 니트를 입을까요? 아니겠죠? 굉장히 습하고 덥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간편하게 짧게 그리고 통풍이 잘 되게 헐렁한 이거 옷하네요. 헐렁한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나면 그리고 땀이 차면 이게 금방 식을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는 옷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입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열대지방의 원주민들을 보면 친구들 봤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진짜 천조가리로 이제 몸을 가리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주거지역이에요. 자, 주거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더우니까 문을 많이 만들지 않겠죠. 문을 많이 만들지 않고 적게 만들고 그 문의 크기도 통풍이 잘 되기 위해서 습기가 잘 날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옥 구조를 우리가 개방적 구조라고 해요. 추운 지역은 반대로 닫겠죠. 창도 작게 만들고 그리고 다 외부에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폐쇄적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한대지방은 우리가 폐쇄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은 덥기도 하지만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상식 땅이 있어요. 땅이 있으면 이렇게 말뚝을 박아요.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집을 져요. 이렇게 집을 주는 이런 고상식 가옥 구조가 발달하게 돼요. 그죠? 그 이유는 비가 많이 오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게 땅에 집이 붙어 있으면 이게 침수가 돼요. 침수가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고상식 가옥 구조가 발달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사실 그 이유 말고도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대기후예요. 한대기후. 자 봅시다. 한대기후는 극지방에 있어요. 가장 먼 극지방에 있죠. 그죠? 여기 있죠. 그죠? 태양이 여기서 왔다 갔다 거려요. 23.5도, 23.5도. 여기가 북회기선. 중학교 때 배웠죠? 자, 여기가 남회기선. 회기선은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적도 지방은 가까운데 자, 이렇게 아무리 여기 와도 한대 지방은 멀어요. 멀다 보니까 태양빛이 많이 비추지 않아서 이 지역은 기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결국 극지방은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적어서 기온이 낮은 자 이런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기온이 낮으면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추우니까 우리가 몸에서 열을 내야 되죠. 열을 내려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날고기나 아니면 날 생선 자, 이런 거 육류 중심의 음식이 발달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열량과 비타민을 함유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자, 이런 음식을 만든다. 그것 또한 이 현대적은 땔감이 별로 없죠. 땔감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날 것으로 먹는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왜? 한대의 지역은 주목과 무, 수, 목, 기후라고 했죠. 그래서 나무가 없어요. 땔감이 없으니까 자 뭐냐면 결국 이런 날것, 날생선, 자 이런 육류 중심의 음식이 발달되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됐죠? 그럼 옷은 너무 춥죠. 너무 추운데 얘들은 날고기를 먹어요. 짐승을 잡죠.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 털로 뭐냐면 의복을 만든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너무 추니까 곡물 농업이 안 되죠. 그죠? 벼나 밀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순록을 키워요.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순록을 이동시키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이 순록에 가죽, 그 털로 이제 뭐냐면 의복을 만들어서 살고 있죠. 자, 그리고 주거적이에요. 자, 주거적은 가장 중요한 게 너무 춥다 보니까 보온과 난방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얘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차가운 공기, 차가운 공기를 막기 위해서 폐쇄적인 이런 가옥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페이지를 자 넘기세요.